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가이드 매니저 언니입니다. 오늘도 약간 좀 즉석으로 카메라를 켜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최근에 조금 연말에 어떤 그 이슈도 되게 많았고 좀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문의 주시는 수강생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조급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 조급하다는 말이 약간 이전에는 가볍게 부업으로 해보려고 왔어요. 아니면 뭐 지금 월급 벌이가 있는데 가볍게 뭐 한 달에 뭐 2, 300만 원 정도 벌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일단 시작해보고 이거에 좀 비전을 보고 전업으로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라는 어떤 여유를 좀 가지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업을 하실 때 사실 그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급해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뭐 실수라든지 좀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뭐 감정 기복이 오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다 잔잔하게 매출도 다 결국엔 잘 내시고 전반적으로 성과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좀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면서 좀 경기가 되게 좀 악화되고 좀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워진 분위기가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문의 주신 분들이나 그 저한테 컨설팅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전반적인 특징이 조금 빨리 매출 내야 된다. 목표의식이 확실하시고 열정이 가득하신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매출이 좀 나오다가도 조금이라도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매출이 좀 저조하거나 좀 약간 반등이 있는 약간 그런 시기에서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로켓크로스나 구매 대행은 또 어떠냐, 이런 여러 사업을 또 동시에 진행하는 건 어떠냐, 수업을 지금 저는 한 4개, 5개 듣고 있다 동시에, 약간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사업을 찾을 때 좀 이것 2가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 사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미래성을 보시고, 두 번째가 내가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봤을 때 좀 전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간단한 리셀 방식을 가지고 뭐 사입이나 아니면 브랜딩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위탁 판매 리셀 방식으로 접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문어발로 이제 비슷한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사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항상 리셀에 대한 뭐 장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했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요, 로켓크로스는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거나 직관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초보자거나 좀 리스크가 적은 분들은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조차 무섭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조금 더 간편하고 가정이 많이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제가 하는 리셀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더 큰 성과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도전적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쿠팡 로켓크로스 정도는 이제 고려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매 대행, 로켓크로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리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격과 뭐 투자되는 비용의 어떤 차이라든지 광고를 쓰고 안 쓰고부터 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은 매출 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에서 이게 잘 없는 부분인데 있어야만 하는 사업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걸 간과하셨을 때 또 이거에서 또 진입장벽이 되고 막히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준비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뭐 구매 대행과 로켓크로스에 대한 경험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찍먹 정도는 해봤어요. 아니면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본주의 가이드를 어떻게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수강생분들에게 어떤 더 좋은 경험을 이제 해드리게 할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로켓크로스라든지 구매 대행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던 적이 있어요. 물건도 시켜보거나 주문도 처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겪었던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던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아, 구매 대행이 저랑 이런 부분이 안 맞았어요. 아, 로켓크로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조금 곤란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좀 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각각 사업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레드오션이고 뭐 이제 그 중에서도 매출 내시는 분들도 매출 잘 내고 계십니다. 이제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그 한 끗 차이의 이제 방식에서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와 있거나 초보분들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낮은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거냐 아니면 같은 방법이라도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너무 알려진 방법인데 나는 이거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근데 이게 매출이 나오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네? 그럼 내가 이거 다 해야지? 그런 차이에서 겉면적인 방법은 똑같은데 돈을 벌고 못 벌고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리셀 시장이 좀 오래됐고 또 저도 이제 현업셀러로서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수강생 분들이 아직까지 매출을 잘 내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미세한 방식에서는 저희가 좀 상식을 깨넘는 게 있어요. 약간 광고를 안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가 이제 공들일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 가격이 최저가일 필요가 없다든지 약간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컴퓨터를 난 아예 못하고 뭐 포토샵이나 어떤 미리 캠퍼스조차 못하는 이제 컴맹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뭐 컴퓨터는 괜찮은데 이게 혼자 하기에는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하고 너무 복잡한 과정의 사업은 싫다라고 했을 때 리셀 방법을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상품을 네이버에서 소싱하고 사진 제작을 이제 빠르게 퀄리티를 조금 더 낮춰서 빠르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등록만 하면은 그 세 가지 과정은 다 끝이거든요. 근데 로켓 그로스랑 좀 구매 대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구매 대행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전체적인 방식은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그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뭐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수동 등록, 자동 등록을 할지 약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좀 프로그램을 조금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불가피하게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좀 저희가 하는 리셀 방식보다는 좀 수량에 대한 싸움이 좀 커서 많이 등록하시는 게 좀 이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쓰는 어떤 이제 설치라든지 좀 구동하는 약간 그런 익숙해지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광고 이것까지는 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넘어갈 텐데 광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봐서 광고 이제 하는 비중이 좀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좀 주문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되는 과정이 뭐 배송 대행지를 써서 물건을 이제 선적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통관이 잘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통관이 된 다음에 국내 배송까지 잘 이루어지는지까지 그게 이제 소요 시간이 거의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또 번거로운 부분이 좀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일단 물리적으로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품이 들어오면은 조금 곤란해져요. 어차피 뭐 이것도 저희가 하는 리셀 방식의 어떤 틀이 비슷해서 딱 주문 들어온 만큼만 수량만큼만 딱 주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뭐 반품이 들어와도 크게 저희가 손해볼 건 없지만 근데 이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조금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또 좋은 게 그래도 조금 이제 리셀 외에도 해외에서 물건을 떼서 판다라는 어떤 조금 더 다른 색다른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한때 정말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많이 하는 어떤 판매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해외에서 물건을 떼오고 이제 팔고 통관하고 이런 해보는 경험들이 또 추후 더 큰 사업을 하실 때 좋은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이랑 리셀은 똑같이 이제 뭐 재고가 필요 없고 먼저 물건을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또 금방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도나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인사이트가 빨리 생기기도 하고 또 팔리게 되면은 또 팔리는 재미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등록을 해서 또 쉽게 얻어가는 이제 매출이다 보니까 그거에 또 재미를 많이 느끼셔서 또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리셀이랑 구매 대행의 어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완전한 좀 자동화는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로 이제 뭐 플레이어트나 샵마이라든지 그런 뭐 솔루션 프로그램을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마켓 하나만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문 건별로 주문을 막 수동으로 하시고 운송장 입력하시고 물건 잘 갔는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매출이 더 일어나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건이라면은 300건에 대한 주문을 다 일일이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갈리는 게요. 구매 대행은 이제 건별로 상품의 어떤 그
배대지 자료 넘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이제 선적이 되고 통관이 되고, 그리고 통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파악해서 또 국내 배송까지 잘 됐는지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한 건당 두세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건이 300건인데 반품이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적어도 한두 건, 많으면 10건 넘게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반품건에 또 비례해서 업무량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로스를 감행하고 또 포기해야 되는 상품들도 생기겠죠. 리셀은 거기에서 좀 장점인 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최저가의 마켓, 뭐 네이버나 뭐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뭐 11번가 지옥시안 이런 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반품이 정말 쉽고요. 그리고 판매자들도 뭐 상품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온전한 상태라면은, 혹은 이제 상품이 뭐 잘못 왔다든지 좀 품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판매자의 귀책이라면 문제없이 반품이 다 이제 100% 가능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좀 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또 단점이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6개월 차, 1년 차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매출이 잘 나셔도 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이제 그분들이 겪어보지 않은 또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그게 아니더라도 좀 좋은 소식 전해주시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배부른 소리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느낌이 든다. 돈이 벌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돈이 벌린다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런 그때 느낌을 생각하면 지금은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 작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뭐 3, 4천, 5천 이렇게 나와도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럼 구매 대행도 해보셔라, 로켓크로스도 해보셔라, 아니면 사입도 해보셔라, 뭐 아니면은 이걸 더 이제 사업을 더 벌리기 싫고 부업으로만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걸 더 간소화해서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이걸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당장 전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이제 성장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갈증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로켓크로스 얘기는 좀 빼고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그게 이제 난이도 순으로 봤을 때 국내 리셀, 구매 대행, 그리고 로켓크로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리셀과 구매 대행은 약간 성격이 비슷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과정의 뼈대가 좀 비슷한 이제 사업이라서 제가 이 두 개를 먼저 좀 비교를 하고 이제 로켓크로스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켓크로스는 보통 이제 도매국에서 상품을 이제 가져와서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사입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희가 재고를 미리 사고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초기 비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입을 한 초기 비용을 가지고 이걸 또 100% 답할 수 있냐? 이거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좀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나, 특히 온라인 사업 아무것도 몰라요, 컴퓨터도 몰라요, 이러신 분들은 로켓크로스보다는 구매 대행이나 뭐 국내 리셀 쪽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로켓크로스의 이제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이걸 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는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 리셀과 이제 구매 대행.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사업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내 리셀과 해외 구매 대행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매출이 잘 일어나고 리스크가 없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상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이 전체적인 물건을 떼오는 프로세스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걸 사입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 좀 해볼까? 내가 리셀로 하면서 좀 많이 팔았던 애들인데? 아니면 나 리셀할 때 이거 3만 원에 샀었는데 여기서 19,000원에 파네? 이걸 떼와서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나 좀 이게 사고가 확장이 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진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로켓크로스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좀 약간 그런 유전자가 흐르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좀 도전 정신이 있다, 어느 정도는 좀 로스를 감행하고 이런 실패 경험도 나는 배움이라 생각하고 이걸 자양분 삼아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깜냥이 있으신 분들은 로켓크로스부터 진행하셔도 저는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점, 단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거는 자동화가 가능해요. 쿠팡에서 다 이제 모든 CS부터 물건 배송까지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로켓 배송이라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랑 상품을 미리 사입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아무거나 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팔릴 만한 거를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돼서 시행착오를 감행하실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어떤 온라인 사업의 어떤 전반의 경험을 하면서 좀 안목을 키우면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로켓크로스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구매 대행이나 리셀 쪽의 사업을 추천을 드려요. 조금 이제 제가 성향으로 조금 이제 나눠보면요, 직장인 분들이나 좀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로켓크로스랑 리셀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핸드폰을 안 보는 이 상황에서도 그게 막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큰 변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적극적이고 좀 도전적인 성향이다 라고 하시면 로켓크로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나는 좀 겁이 많아서 안전주의로 가고 싶다, 구매 대행, 리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사업들은요,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다만 성향에 따른 차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어떤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은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판매 행태가 좀 온라인으로 좀 많이 집중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오프라인 사업은 좀 많이 문 닫고 하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커머스는 저희는 매출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큰 어떤 이슈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이 앞으로 더 향후에 더더욱 많이 발전하면서 저는 누구나 지금 더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수천, 수억을 들어서 뭐 커피집이나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또 손익분기점이 또 빨리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좀 많이 고려하시면서 내가 이걸 선택해도 좋은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나랑 더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뭐 자금이 없고 이것도 없는데 이걸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선택을 좀 더 잘 하시고, 또 나한테 맞는 사업을 잘 찾아서 매출을 빠르게 내시게끔 제가 각 사업들에 대한 장단점과 또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